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탐구 기반 쓰기 수행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안내했던 대표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은 리튼, 챗GPT, 그리고 노션 AI, 라이팅 젤입니다. 이 네 가지 플랫폼의 장단점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본인에게 잘 맞거나 본인이 끌리는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선택해서 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글쓰기 수행평가를 한 사례인데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플랫폼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현재 리트는 구글 아이디와 핸드폰 인증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각종 문장 쓰기가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1, 2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6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리튼 같은 경우 챗 GPT-4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화된 버전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선 챗 GPT보다 더 편리한 것이 바로 리튼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챗 GPT도 지금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는 만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식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챗 GPT 3.5 기반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챗 GPT-4를 이용을 하려면 유료로 결제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안으로 리튼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노션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원가입도 쉽고 상당히 이 AI가 분석해 주는 것도 빠르지만 이것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라이팅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리튼과 비슷한 구조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현재 리튼에게 거의 모든 인공지능 시장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왜냐면 리튼이 최근에 이 챗GPT-4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도 그 안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집약된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젤이 현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탐구 기반 쓰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이 탐구 기반 쓰기는 2023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기존에 원래 교육부에서 강조했었던 개념이기도 한데 요번에 서울교육 주요 업무에 신규 추가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이 질문하기, 탐구하기, 쓰기의 3단계로 글쓰기를 훈련한 다음에 최종적인 한 편의 글쓰기로 학습 결과물을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행평가와도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학생들과 학습했던 그리스 로마식의 역사적 인물을 한 명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인물 한 명으로부터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인물이 만약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는 이 역사적 인물로부터 어떤 시사점과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치와 시사점을 고민해보고 이 가치와 관련해서 미래 사회의 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설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문제점을 질문으로 설정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의 활동을 조사하고 탐구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문헌 자료와 인터넷 자료도 소개를 했지만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본인이 정한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물어보고 그 중에 인공지능이 답변한 내용이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제시했었던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 가면서 인공지능의 답변들을 참고만 하면서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 답변을 정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함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탐구 결과를 정리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춘 A4 한 페이지의 글쓰기를 하고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 문맥이 매끄러운지를 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스스로 자기평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이 수행평가리는 총 6페이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양이죠. 그렇지만 저는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게 처음 해보는 이제 시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이런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과 학생들의 이런 의지와 열정이 합쳐져서 이 6장의 페이지를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이 수행평가는 총 3차시에 걸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을 적어보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가 필요한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의 자질을 토대로 해서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래 사회의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 심해진다면 미래의 리더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든 이유는 역사적인 상황 혹은 학생 개인의 경험에 토대를 두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유도를 했고요. 이 질문하기 단계가 끝난 이후엔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면서 하나라도 X 표시가 나왔으면 다시 질문하기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수정해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단계를 마치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학생이 이 질문에 해당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고 그 역사적 인물을 선정한 이유를 같이 적어보면서 인공지능 도구와 다양한 참고 문헌을 활용해서 역사적 인물의 활동을 적어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AI 도구가 답변해준 내용, 참고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고한 내용을 자신이 참고한 내용의 전거를 적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즉 출처를 스스로 확인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AI 도구의 명칭을 적고 그 AI 도구가 어디에서 참고를 했는지 그 참고 문헌까지 물어보라고 요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기입을 하고 인터넷 자료에서 참고를 했다라면 나무 위키 같은 것들은 이제 근거가 없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나무 위키는 절대 참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식인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문헌 자료는 학생들이 주로 갖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도서실에서 쉽게 빌려 올 수 있는 책들을 참고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하기 과정까지 마쳤으면 드디어 이제 탐구하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끌어낸 여러 가지 시사점 그리고 그 역사적 인물로부터 왜 이런 시사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한 편의 글쓰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정했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한 결과물을 한 줄로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탐구하기 단계가 끝났으면 그 자기 평가 단계에서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도 하나라도 X 표시가 있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적어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디어 본인이 활용한 AI 글쓰기 도구의 명칭과 함께 제목을 정합니다. 이 제목은 당연히 학생이 정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제목이어야겠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명시를 해놓고 학생들이 직접 글쓰기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이 온 만큼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리터러시 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데 참고하는 것은 또 다른 창작물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지식의 소용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수행평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쓰기 단계에서 자기평가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X 표시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시 수정하면서 본인의 글을 퇴고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업 활동지는 제가 2023년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대회에 출품할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만 참고를 해주시고 각종 공모전이나 연구대회의 원본 또는 유사품을 출품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생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을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차 시에 수행평가를 안내하고 자신에게 맞는 인공지능 도구, 아까 보여드렸던 챗GPT, 리튼, 라이팅젤, 노션 AI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고 역사적 인물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이제 인공지능 도구나 다양한 참고 문헌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시에는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유를 간단하게 적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글의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3차 시 때 마지막으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작성을 완료하고 마지막 퇴고를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제출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기준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루브릭으로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잠깐 영상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작성했던 우수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중심 질문으로 정했고 그 대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로 알렉산드로스를 데려왔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과거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화의 융합을 바탕으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인물의 행적을 분석하면서 이 학생은 이제 본인이 참고했던 출처까지도 이제 적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나 시사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편의 글을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요구하는 이 조건에 맞춰서 이 학생이 인공지능을 이제 똑똑하게 활용해서 작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 교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